자, 현대소설도 봅시다. 현대소설도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줄거리 있으면 줄거리 보고 역시 보기를 본 다음에 보기 문제에서 인물들, 어떤 인물인지 인물들의 관계, 선택지를 보고 찾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A 부분은 A만 가면 되는데 이거 다른 문제 풀면 풀 수 있어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이것도 선택지 미리 보고 지문으로 가야 되지만 일단은 나머지 부분부터 기억, 니은 그것부터 가고 A부터 가고 제일 먼저 1순위는 보기로 가고, 그러면 이 세 문제를 풀고 나서 순서 이걸 찾으러 가는 건데 이걸 찾으러 가기 전에 나머지 문제 푸느라 다 보였으면 답이 그냥 나와요. 27번 보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있어야 돼. 이로 인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해. 이 작품은 허구적인 권력 표지를 통해서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사항을 대비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상황 논리, 인정하면 자신감, 인정하지 않으면 소시민, 이게 계산적이라는 거지. 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권력관계 의식 마찬가지. 핵심은 권력관계 반응을 떠보는 거. 이 사람이 승인하나 안 하나 이거 지금 따진 거지. 승인하면 이제 권력관계의 상, 승인 안 하면 나 깨갱 하는 거. 그 얘기잖아.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왜 갑자기 술값을 받지 않아? 술값을 받지 않는다는 건 얘의 권력이 높기 때문인 거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의 인물 간의 우열, 그렇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얘는 술을 안 내겠지. 술값을 안 받겠죠. 됐습니다라고. 김달채가 외양의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리를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자, 내가 김달채가 외모에 조금 깨지지 했네 봐. 그 외모를 좀 더 화려하게 했을 때 나의 권력 표지, 허구적인 권력 표지를 사람들이 더 인정하게 해야 돼. 난 논리로만 보는 거 이걸 안 읽었어요. 그 권력을 더 인정하게 함으로써 허구적 권력 표지를 그랬을 때 나는 더 권력,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니까 외모를 더 꾸미는 거지. 이렇게. 됐지?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목청을 높이며 막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이네요.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사복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복 경찰입니다. 경찰들한테 막 힘을 내? 근데 항의했다는 건 내가 니들보다 더 세? 라는 걸 다른 데서 얻은 용기, 다른 데서 얻은 권력의 자신감, 위라는 거 생각하고 하는 거겠지. 용기를 내는 거니까.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 이 말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선다는 왜 돌아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나 보네. 그럼 소시민적인 자세겠네.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인 태도.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말. 이런 것들은 보기에 없었어요. 그냥 결국 뭐야? 청년 앞에서 돌아선다는 건 이 비표를 단 청년은 나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랬을 때 소시민적인 모습,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의 모습이지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아무 상황도 없죠. 5번이죠. 뭐. 너무 쉽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면 김달채라는 부정적인 인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허구적인 권력 지표, 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승인해주면 자신감, 그렇지 않으면 소시민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깨갱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이 소설의 핵심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으로 가보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은 케이스, 니은은 우산 이상의 것인데 우산이지만 우산 이상의 것이라는 거고 권력을 상징한다는 뜻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겠죠. 사복 차림의 청년은 니은에 익숙하여 기억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쭉 보면 김달채는 기억을 그 생김새로 인해서 니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산 이상의 것, 그 케이스 때문에 권력의 상징으로 본다는 것. 김달채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억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는 걸, 어떻게 그걸 살짝 활용할 것인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니은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김달채는 니은에 익숙하지 않은 거계의 서민들이 기억을 니은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거지. 사복 차림의 청년은 니은에 익숙하여 기억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알 수가 없네요. 그럼 기억 니은으로 가야 되겠죠. 자, 기억하고 니은을 봤을 때 여기 니은을 한번 보세요. 니은만 빠르게 볼게요. 니은. 자, 이른바 닭장차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 살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도 없었다. 아까 그 얘기죠.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이제 나오네.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건 어쩔 도리도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묵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추름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우산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비표를 단 것은 바로 사복 청년이 되는 것이죠. 여기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그랬더니 김달채가 나 이런 사람이야 우산 보이는 거죠. 엉겹결에 잠바자락 한 끝을 슬쩍 들어 올려 뒷주머니에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인 거지. 우산 케이스가 이제 저기 보면 무전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지. 나 무전기 달고 있는 사람이야. 감시 이렇게 권력.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듭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됐죠? 그래서 사복 차림의 청년은 니은에 익숙하여 아니지 기억을 이용하려는 김달채기도 아니 무시해버리는 거지. 아예 가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3번 그냥 답이 나오는데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렬들과 달리 시 현장으로, 이건 모르겠지만 시 현장으로 지금 왔잖아. 아까 사복경찰 쪽으로 왔잖아.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 그대로. 자, 붙잡혀 끌려온 학생들의 모습 구경꾼들이 어깨 너머로 내다보았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 사람들 틈바퀴를 비집고 전면으로 쏙 나와가지고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이잖아. 아까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해. 지금 데모하던 학생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내가 지금 권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어디서 그런 용기가 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모르게 아까 그 얘기지. 당신 뭐야? 라고 한 거지. 사복 경찰이 대만 학생들을 잡아가니까. 그러나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지. 저 차에 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지. 시 현장으로 온 거지. 시 현장으로 쭉 온 거야. 자, 여기 이 부분.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정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에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시 현장에 온 거지. 대학생들 시 현장. 자, 그러니까 이게 된 거고, 이거 A상의 서상의 특징. 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답으로 찍는 것도 이거야.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야. 그게 뭐야? 바로 권력, 우산을 허황된 권력 지표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A 부분만 가면 돼. A.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로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길거리를 헤매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새로운 습관이야.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면사나 포장 마차 안에서 컵맞이 열거하지. 그럼 백화점에 사지도 않는 물건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굉장히 묻는 신용 형들 수장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게 하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됐지? 우산이 어떻게 비추는지 사람들이 권력으로 보는지. 그럼 됐어. 그럼 끝까지 다 안 읽어도 시간 없으니 한 가지 목적. 우산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인물의 의도적인 그래서 그걸 권력으로 인정하는지 이 얘기잖아. 그럼 보면 딱 답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럼 다 풀었죠?
오케이. 자,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소설도 똑같이.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지문을 어떤 순서로 빠르게 읽는지, 가게 될 때는 어떻게 읽는지, 안 가도 어느 정도로 빨리 끝내는지. 고전소설은 지금처럼 중간중간이가 있어요. 그럼 꼭 보세요.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가 유배가는가 봐. 정배는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나는 거네. 그럼 박태보가 이제 귀향을 가는 거죠. 그러면 28번과 29번은 선택지를 보고 지문 읽어가서 찾아가야 되겠죠. A, B는 읽어가다가 A, B 부분에서 멈춰 풀면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거 봅시다. 박태보전은 숙종 때의 실존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세계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그럼 임금 마이너스네요. 박태보 플러스네요. 이렇게 인물의 관계. 근데 이 대결에서 얘는 패배. 그러니까 패배했으니 귀향을 가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책무를 다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인 영웅으로 고양된다. 패배했지만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국가는 얘는 죽었어, 패했어, 귀향 가면서도 부모한테는 효, 이렇게 되겠지. 윤리적 의미가.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으로는 영웅이다. 야, 쟤 패했으면서 귀향을 가면서도 충하네. 나라에 올바로 잡으려고 하네. 부모 걱정하네. 이때 다양한 서다장치들은 사건의 입적 전개.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꿈의 장면으로 드러내어서 태보가 윤리적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그대로네.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도덕.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나 죽는가 봐. 이게 맞다는 전제니까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한 거 맞네? 만세 후에도 부자 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부자 지정 정도는 알지? 얘 죽었네? 그러면 만세 죽은 후에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지.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했던 인물 맞네? 부자 지정 부모.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이 말은 주상은 마이너스네? 밝은 달하고 대비됐으니까 마이너스 맞지?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으면 부도덕한 걸로.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아니지. 회복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영으로 추대되어 아닌 거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하지 못했다. 임금을 올바로 잡지 못했다. 올바로 잡지 못하고 패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답은 그냥 5번이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A, B는 그 부분만 가보면 되는 거죠. A, B. 사실 이것도 뭐 크게 딱 봐도 답이 보이긴 하는데 논리로만 봐도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특정한 단락을 모를 때 앞뒤 누가 말하는지 보세요. 이때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이 모두 모여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대는 죽기로 가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니 우리도 역시 한 탓이다. 우리의 탓이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요.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게 칙령 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언으로 전성하더라. 그럼 됐어. 누가? 재원들이 모두 이르렀다. 누굴까? 그럼 여기에 막중한 충을 난 몰랐고 그대만 혼자 당했다. 그럼 얘는 박태보가 되는 거지. 재원들이 박추보에 대한 박추보에 대한 미안함 이렇게 되는 거지. B. 자, 이때 생과 친척이며 양과 제족이
애연 돌탄 학원을 태보 위로 왈. 태보까지 말하는 거네. 인명이면 제천이었고는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원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지 오래된지라. 뜻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다. 나의 뜻은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헐헐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에 묻어지면 죽은 혼복이라도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다. 됐지? 그래서 A에서 재원들이 칭송하네. 충을 강직함 충. B에서는 소신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 지키겠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답은 3번이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지문으로 가야 돼. 근부는 임금의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 쭉 보고 가야지. 읽을 수밖에 없고, 이것도 보는 거지. 태보는 형옥에서 근부로 이성에 줄 것을 자청했는지, 부인은 꿈에서 학발 의견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깼는지. 아까 부인 꿈 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답의 가능성이 높아. 대감은 아들의 죽음을 집으로 데려왔는지,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었는지, 형제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는지. 그럼 이제 28번과 29번을 찾기 위해서 빠르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라서 읽진 않고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쭉 눈으로 읽어가는데 뭐 근부 뭐 이런 게 나오지. 근부 옥절 진도 이런 거 쭉쭉 나옵니다. 여기 이제 꿈을 꿨다고 했어. 부인이 하고 떨치고 나고는 부인이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가 10여 명의 의견을 정지하고 서 있고는 겸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히 보니 학발 의견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르긴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갈 깼네. 꿈속에 학발 의견을 보고. 그럼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임금이 여기 한 것. 자, 이제 각설 이때 상은 임금이야. 민 중전을 내치고 태보를 유배한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회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어를 명량한데 어떤 아이 오르기니 얼새 키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운신하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가 한 곳에서 이런 노래더라.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며 심신이 산란해 그 아이들의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심신이 산란해 그 아이들의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며 곧 황공하더라.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근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 마치 근부도사.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은 아니지. 이것은 바로 자신을 아이들이 노래 불렀던 그 내용을 들은 공간이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운 공간은 아니죠.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